안녕하십니까. 속속다음 윤쌤 윤태자입니다. 자, 간지나게 대학교 면접 보기 7탄입니다. 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자, 6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령화 문제 다음에 저수산 문제하고 청년 실업 문제하고 같은 계통이라고 했죠. 자, 6탄에서 2번하고 3번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7탄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넘겼습니다. 자,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기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가리켜서 이제 대학을 가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리켰던 학생이 이제 결혼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요. 자, 청년 실업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제도나 어떤 부분들을 많이 까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조금 저한테 약간 서로 싸워줘야 됩니다. 자, 그냥 청년 실업 문제 개념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런 거 시작하기 전에 이 풀기 형태로. 경제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직업과 노동력의 요구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범위가 축소되고, 예전에는 이제 제조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제조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직업군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준화된 어떤 직업군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화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면 전문화된 집단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밑에를 하위를 맡고 있던 부분들이 사실 기계나 컴퓨터가 대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D 계통, 즉 3D 계통이라 했더니 3D 뭐 그래픽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3D라고 할게요. 3D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제 관리자 계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선택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내가 선택이 안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물론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 같은 것도 이제 내가 합격을 해서 판검사가 된다면 굉장히 이제 부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합격을 못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축소되고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전문화 계통이 되겠죠. 그럼 전문화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캐리어를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로 인해서 경험을 쌓아서 정말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3D 계통은 범위가 남아있지만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졌다. 참 이게 엄친아 있잖아요. 엄친아. 참 그 우리 학생들한테는 참 엄친아가 참 싫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저한테도요. 사실은요. 옆집 아저씨가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연봉도 막 억대 받고요. 대한민국에 4%도 안 된다는 억대 연봉짜리가 왜 이렇게 제 주변에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전 옆집 아저씨가 싫습니다. 여하튼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막 착하고 막 뭐 돈도 잘 벌고 막 아이라고 잘 놀아주고. 여하튼 사회적 기대치가 무슨 얘기냐면, 엄친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대학을 나왔다, 인서울을 해서 또는 뭐 어쨌든 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왔다. 그럼 엄마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꼭 대기업을 취직하기를 바라고, 뭔가 이렇게 네 공부 거기까지 해가지고 뭐하냐 뭐 이런 뭐 거지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뭐 친구들 만나게 되면 뭐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친구들이 연봉이 센 애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 만나게 되면 사실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솔직히 가오 떨어지는 데 가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고학력자들의 과대 창출. 요즘 아이들 너무너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너무 공부 많이 했어요. 그 고학력자의 과대 창출은 협소한 취업 범위를 만들고 있다. 아까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예전에 제조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범위가 넓었던 것들이 외부 인력이 들어오고 관리자들, 전문화된 직업군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죄송해요, 우리 아버님들, 제 또래들 이제 되네요. 그런 분들이 어느 일정 선에서는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계시고, 물론 그분이 나가면 큰일 나요. 아이들이 아직 젊어서요. 아이들 끝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되네.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취업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면서 나가주셔야,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려면 계속 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취직할 때까지 위에서 또 대줘야 되고, 엄마 아빠가. 이거 참 난해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취업 범위가 좁아지냐 보니까 경쟁력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3D 계통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취업 범위는 적어지고,
사회적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좋은 데만 취직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과잉된 교육 열풍은 고학력단을 만들게 되고 이게 더불어 사회적 기대치가 만들어졌다. 많이 가리겠으니까 좋은 데 취직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사회에 비춰지는 안정된 직장과 높은 연봉의 직업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업의 한계성은 이미 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한계성을 넘어서고 있죠. 그 한계성을 넘기 위해서 고학력자들은 또 다른 취업 경쟁률을 겪게 되고 결국 취업 경쟁률을 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변환되게 됐다. 아, 참 이 말도 정말로 저도 사실 노량진에서 아시죠? 노량진. 와, 진짜 책상 하나 딱 놓고 진짜 의자 놓고 누우면 바로 이제 자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뭐 25만 원, 28만 원, 30만 원 좀 좋은 데가 있고요. 바가면 16만 원, 뭐 14만 원 보죠. 18만 원짜리가 있는데 뭐 진짜 아, 눈물 나죠? 예. 눈물 납니다. 자, 하루에 저도 한 끼 먹었습니다. 자, 야, 점심에 순두부가 영양가가 많아서 했는데 여하튼 그게 단 6개월이면 끝나면 참 좋겠죠. 이게 1년이 가고 1년 망하고 정말로 시골 부모님이 대주는 돈은 한계가 있고 알바하자니 공부가 안 되고 참 정말로 그때만 생각해도 참 거시기 합니다. 자, 준비 시간이 변환되게 됐다. 그럼 결국에 뭐냐? 대학교 들어가고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대학교 끝나고 바로 취직이 돼야 되는데 취업 준비 기간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계속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곳은 너무너무 적어져 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뭐 한 6개월에 끝나면 참 좋겠지만 워낙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런 기간에 속해 있는 것이 결국 청년 실업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제가 위험한 발음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직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중소기업들 많고요. 아직도 취직할 때 많습니다. 조금만 기대치를 낮춰주세요. 사실 모양새가 좋다. 빛 좋은 개설구란 말 들으셨죠? 사실 내가 굉장히 이름난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실제로 연봉이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연봉이 4천대 넘어가려면 정말 스펙이 좋아야 되거든요. 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이 좋거나요. 솔직히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만 눈을 낮춰주세요. 그러면 좀 나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준비 많이 하시고요. 여하튼요. 그럼 해결점으로 가볼게요. 해결점으로 가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분화된 직업군을 창출해줘라. 그냥 무조건 그냥 정해진 직업군을 가지고 네가 이만큼 해라. 물론 요즘 뭐 고등학교 애들 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들 예전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이라고 하죠. 걔네들을 뽑아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우리 실업계 특수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인데요. 한두 명 뽑아놓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은행 뭐 취직할 수 있다. 그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려면요. 100명의 은행권이라는 이런 데가 있어요.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40명 이상 40%는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4% 끊어놓고 걔네들 또 취직시켜요. 그럼 얘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은행권에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 왔어요. 뭐 시킬 거예요? 은행 업무 시키실 거예요? 이거 좀 계산 좀 해봐. 시킬 거예요? 솔직히 저 같으면요. 물음표로 다릅니다. 정말로 직업군 자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전문가 집단들 많잖아요. 자기도 똑똑하다고 많이 지랄을 차게 하잖아요. 응? 그런 주둥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직업군을 창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지금은 세계화 사회잖아요. 세계화 사회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군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 인력들을 이렇게 창출을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 문제 바로 해결 가능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싸우지만 말고요. 자, 계속 갑니다. 창출에 이게 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줘라. 중소기업이요? 연봉만 많이 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대기업만큼 연봉을 줘요.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취직했을 때 돈 많이 벌고 있는 중소기업 좋잖아요. 가족 같고. 그죠? 중소기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계속 뭐 대기업 활성화 정책 해가지고 거기 걔네들 있잖아요. 무슨 뭐 있어요. 하여튼요. 막 탱 깎아주고 뭐 지원사업 엄청나게 하고 뭐 중소기업 다 죽이고 그런 거 말고요.
직업군을 세분화시켜달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걔네들이 우리 친구들이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고, 그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몇 개, 10개에서 15개 정도 대기업 빼고 나서 그 외에 취직할 수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만들어달라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중소기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정책을 해줘야죠. 활성화 정책을 해주고 정말로 정말 잘 하는 데만 육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개나 소나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실제 직업군을 형성하는 직업자의 인식변화, 우리 친구들 인식변화가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기대치를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무슨 말씀이 이게 되시나요, 혹시? 제가 다시 한번 헛소리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적 차원에서 세분화된 직업을 창출해 주시고요. 이에 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시고요. 이거에 준하는 직업훈련 시켜 주시고요. 실제 직업군을 형성하는 직업자의 인식변화. 우리 친구들 중소기업 가도 괜찮아. 나 연봉 많으면 솔직히 3천 이상 주면 3,300 이상 주면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한 300만 원씩 올려주면 괜찮잖아요. 솔직히요. 중소기업 그럼 망하겠네요. 농담이고요. 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괜찮은 중소기업들을 키워달라는 얘기고 주변 사람들의 사회 기대치 변화를 유도시켜줘라. 무조건 대기업만이 다가 아니다. 무조건 이름 있는데 취직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엄친아 얘기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해결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요. 우리 친구들 지금 걱정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지금 당장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요. 반드시 그 친구한테 미래는 정말 밝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우리 친구. 힘내세요. 우리 친구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자, 첫걸음인데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은 밝은 거예요. 밝은 세상입니다. 자, 대학교 가셔서 술만 먹고 연애만 하지 마시고요. 대학교 들어가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교 꼭 원하시는 대학교 들어가시고요. 대학 들어가셔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밝은 세상을 살아보도록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